코로나19의 각 국가 경험, 재난경감 조치 설계, 구호 계획, 그리고 회복안 수립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그 영상을 보내주신 걸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비디오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저장인 프란체스카 페르치님의 영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모두 제3세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통계청 유엔 공조 공식 통계 국제 컨퍼런스 재난위험 경감에 대해서 듣고 계시는데요. 저는 유엔 통계사무처의 프란체스카 페르치입니다. 제가 저장을 맡았습니다. 이번 세션의 주제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사례를 공유하는 세션입니다. 각 국가별로 코로나와 관련된 그리고 위기와 관련된 경험을 하고 계시죠. 그 과정에서 국가 통계 체제가 어떻게 데이터와 그 과학 기반의 코로나를 가르는데 중요한 데이터의 역할이 있고 국가 통계 체계가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많은 연사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연사를 소개하겠습니다. 후안 다니엘 오비에도 아랑고 콜롬비아 통계청의 국장님이십니다. 아랑고 국장님께서는요. 2018년 8월부터 통계청장으로 계시면서 통계 계획과 연구를 담당을 해 오셨고요. 그리고 경제학 박사소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자로서 보고타 로자리오 대학에서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연구 주제는 경제 규제 그리고 네트워크 경제입니다. 자, 후안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페루치님.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기쁩니다. 우선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유엔 통계처 그리고 한국 통계청에 이와 같은 중요한 컨퍼런스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주제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경험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각국의 통계 시스템이 어떠한 주요 도전 과제에 코로나 시대에 직면하고 있는지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 콜롬비아 같은 경우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주요 이슈는 무엇보다 국제 통계 사회가 2014년부터 좀 개발이 되면서 콜롬비아의 국가 통계 시스템 역시 보다 현재의 팬데믹에 대한 나름의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시작해서 어떤 제도적인 혹은 기관적인 어떤 시각을 저희도 국가 통계 시스템에 대해서 갖게 되었고요. 근데 2019년부터는 어떤 데이터 생태계라는 시각으로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스튜어드십이라는 또한 시각을 지난 몇 년 동안은 새롭게 또한 가지게 되었죠. 즉 어떤 조정자 혹은 공식 통계의 공동 생산자라는 그런 시각을 여러 그런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어떤 제도적인 국가 통계 시스템의 프레임워크를 통해 저희는 자문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 스튜어드십을 실행을 합니다. 바로 데이터 스튜어드십 커뮤니티 안에서 실질적인 스튜어드십을 실행하고 있고요. 공공정책이라는 시각에서 어떤 통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코로나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제가 이번 발표에서 강조하고 싶은 사항은요.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에 비추어 본 도전 과제 그리고 적응 전략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통계 정보의 생산이 지속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콜롬비아에서는 저희가 통계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을 특히나 여러 가지 사회 지표와 관련된 정보를 이제 비대면 방식으로 수집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법론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고요. 예를 들어 전화를 기반으로 한 조사라던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그런 조사 방법이 동원이 되어서 사회적인 측면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또한 노동시장에 대한 중요한 정보도 새로운 조사 방식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죠. 제도적인 프레임워크, 국가 통계 서비스에 대한 제도적인 프레임워크는 이제 중요한 변화의 그런 길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국내적인 어떤 통계 시스템 그리고 정보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실제 설계와 이행과 그리고 모니터링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방법론적인 측면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여러 가지 프랙티스를 통해 통계 업무 생산의 지속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근데 지역적 차원, 지방행 차원의 어떤 시각에서 봤을 때 이런 방법론은 제가 보기에는 국제적인 네트워크의 또 지원이 필요합니다. UN 통계처가 그 중에 하나고요. OECD도 혹은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해 지역의 지역 기구들이 그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보면은 모두 이제 통계 기구를 두고 있는데요. 이런 도전 과제에 대응해 가는데 저는 공동의 노력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혁신의 어떤 프랙티스, 우리의 경험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우리의 이웃 국가들과 혹은 지역의 선도 국가들과 함께 이런 베스트 프랙티스를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동시에 이런 팬데믹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너무나 효과적인 하나의 촉진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즉 팬데믹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이런 통계의 공표, 행정자료를 이용한 통계 정보의 생선 이런 것들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콜롬비아의 경우도 저희가 사회 보장이라던가 혹은 노동시장에 대한 통계도 행정자료를 통해서 생산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콜롬비아 노동시장과 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통계도 중요하지만 공식적인 부분 그리고 공식적이지 않은 부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노동시장의 두 개 부분이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지를 코로나 사태에 비추어서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런 것들이 잘 기능하는 어떤 노동시장을 보장하기 위해서 중요하죠. 이 밖에도 코로나 사태는 새로운 자료원을 활용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콜롬비아는 국제적인 시각에서 보았을 때 약간은 좀 다른 지표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관적인 웰빙이라는 지표, 이것을 가구 차원뿐만 아니라 바로 비즈니스 차원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새로운 어떤 통계 업무가 필요했습니다. 새로운 통계 활동이 필요했는데요. 이런 새로운 활동은 우리가 국제 그런 커뮤니티와 베스트 프랙티스를 또 공유할 수 있는 좋은 매우 효과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매우 강력한 그런 국제 통계 네트워크를 지난 1, 2년 동안 구축을 할 수 있었고요.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저희가 두 가지의 새로운 어떤 통계 활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구의 측면에서 본 주관적인 웰빙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비즈니스의 웰빙입니다.
비즈니스의 어떤 민감도라고 해야 될까요? 팬데믹 상황에서 어떤 기업가들의 시각에서 본 비즈니스의 웰빙입니다. 이 두 가지의 새로운 통계 활동은 통해 저희는 공식 통계에 대한 수요가 점점 점증하는 그런 상황에서 필요한 정보를 생산할 수 있었고요. 제가 그 다음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접근성이나 그런 커뮤니케이션,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접근성,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도전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당국은 바로 세분화된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단순히 사회적인 측면의 세분화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차원으로 세분화가 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어떤 의사 결정을 제대로 내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동시에 저희는 통계 정보의 공동 생산 혹은 행정 자료의 보다 교환 증진, 개선 이런 또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나 관련 부처나 혹은 국가 하부 차원의 어떤 기구들 또 더 중요한 것은 시민사회, 또 시민 조직과의 공유가 필요하죠. 또한 다변화가 필요한데요. 우리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락다운 조치가 취해진 상황에서는 사회 네트워크에서 보다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통계 자료를 플랫폼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통계 자료의 생산을 보다 실시간으로 빠르게 공표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는 통계 브리프라고 해서요. 통계 정보를 기반으로 팬데믹 기간 중에 관련 정보를 내놓았습니다. 정말로 큰 관심이 되고 있는 그런 주제들이 있는데요. 뭐 외로움이라던가 어떤 정신건강의 문제, 또한 이민자들의 문제, 특히 베네수엘라에서 오는 이민자들이 콜롬비아 같은 경우 큰 문제가 되었는데요. 그 팬데믹 기간 중에 굉장히 화두가 되었던 이런 주제에 대한 정보를 내놓는 것입니다. 특히 정신건강 관리의 문제는 혹은 빈곤 취약층의 문제 이런 것들이 중요했고요. 또한 어떤 계략적인 수치, 정확하진 않지만 사회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어떤 근사치 이런 정보를 내놓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이것은 지리공간 정보와 또 통계 정보를 통합함으로써 가능했는데요. 보다 세분화된 그런 정보를 내놓는 것. 그래서 이런 문화나 사회 측면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다 전반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보다 큰 맥락에서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했죠. 여기는 보시면요. GIS라고 해서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행정자료와 그리고 인구 가구조사 센서스 자료의 통합을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스트리트 차별로 빈곤 인덱스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저희는 코로나 취약성 지수를 또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사회 경제적인 그런 측면 너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보건 자료를 또한 접근을 해서 이것은 보건부의 자료죠. 최종적으로는 취약성 지수를 내놓았고요. 그래서 어떤 복잡성의 리스크나 혹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특정 지역에 사는 인구들에 대한 취약성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3가지 정도의 그런 도전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는 앞으로 제도적인 프레임워크 또한 혁신적인 접근법 통해 국제통계사회가 보다 개선을 해나가고 고품질의 또한 기밀성이 있는 그리고 이런 통계 생산의 전문가적인 어떤 윤리성을 지키면서 활동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또 몇 가지 보다 구체적인 어떤 조직 차원의 측정치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를 통해 보다 건전하고 세분화된 정보를 온전하고 세분화된 정보를 이런 윤리적인 과제에 잘 대처해가면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세분화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콜롬비아의 통계청에서는 스페인어로는 세트라고 부르는 통계 윤리 시스템을 또 갖추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와 같은 조직 차원의 혁신 그리고 사회 기관적인 프레임워크 이런 것들은 법적인 어떤 공식 통계 생산의 법적인 프레임워크와도 큰 상관성을 지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다 좀 속도를 내서 앞으로 통계 프레임워크를 법적인 면에서, 제도적인 면에서, 그리고 조직적인 차원에서 업데이트를 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지역적 차원의 협력이라던가 통계청들 간의 지역적인 협력, 저희가 이클라가 저희 지역에는 있는데요. 이를 통해 공식 통계에 대한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협력을 통해 어떤 콜롬비아의 구체적인 상황을 반영해서 재빠른 업데이트가 가능할 수 있고요. 그러면 보다 하이레벨한 차원의 중요성을 지켜나가면서도 공식 통계의 독립성을 지키고 그리고 국가 통계 시스템의 어떤 현대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제도적인 프레임워크를 국가 통계 시스템의 제도적인 프레임워크는 기능을 제대로 하는 법적인 측면에서 제대로 기능을 해야 할 것이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보다 윤리적인 통계 생산이 필요합니다. 이는 인구 센서스 10년마다 하죠. 경제 센서스도 이제 한 10년마다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요 그런 통계 생산의 소스는 업데이트가 계속 필요합니다. 국가의 개정 시스템도 마찬가지죠. 제도적인 프레임워크, 국제 역량 개발, 통계적 시각에서의 국제 역량 개발, 이런 접근법을 통해서 저는 코로나라는 위기를 오히려 혁신을 할 수 있는 촉진제로 삼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콜롬비아도 좋은 베스트 프랙티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유용한 내용의 발표였고요. 두 번째 발표자는 멀시 케뉴카 님이십니다. 말라위 통계청장이십니다. Good morning, good afternoon,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herever you are. My name is Mercy Kanyuka. 저는 멀시 케뉴카라고 합니다. 말라위 통계청장입니다. 오늘 말라위의 코로나19와 그리고 국가통계체계의 경험을 공유하겠습니다. 말라위 통계청의 임무는 Of official statistics. 공식 통계를 생산하고 조율하는 것입니다. We have been adversely affected 저희는 팬데믹에 심각한 영향을 받았고 특히나 데이터 수집 부분에서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household-based surveys 저희가 가구 조사를 of businesses in 하거나 혹은 말라위 전체 기업 총조사를 할 때 of surveys. 주로 물리적인 방식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각각의 가구를 직접
to the businesses, 방문을 하고 small scale 기업을 businesses, 그 중에서도 특히 중소기업을 직접 설문지를 들고 방문을 하는 형태였습니다. obviously affected. 그런데 코로나로 아주 심각하게 이런 조사 방법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Teams in the field 팬데믹 상황 동안 or indicator cluster 저희는 이 서베이를 중단을 했었어야 했고 이미 파견이 된 직원들을 불러들여야 했습니다. 특히 생활 수준 조사를 하러 나간 가구 조사원들을 기업 조사원들을 또 불러들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when we put 조사원들이 통계청으로 다시 들어왔고 그리고 다시 파견을 할 때에는 added costs, 훨씬 더 많은 추가적인 비용을 지출해야 했습니다. sanitizers, 마스크나 손 세정제를 구매를 했어야 합니다. 마스크는 조사원뿐만 아니라 응답자들에게도 제공이 되었습니다. the budget, 그래서 various services.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했기 때문에 예산의 추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또 이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데이터 공표 방식도 바뀌었는데요. 기존에는 국가 워크숍이나 각 지역별 워크숍을 통해서 데이터를 공표했는데 아주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온라인으로만 데이터를 공표하고 있고 Inviting a few stakeholders, 만약에 media houses to help us disseminate the information. 그 특정한 이해 관계자들이나 아니면은 유관 기관들이 그런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공표된 데이터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예전처럼 효과적이지는 않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나온 현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통계 서비스 그리고 국가통계청이 어떤 통계적인 역할을 해야 될까요? Supervisor, 국가통계청은 명확한 역할을 다시 한번 정의해야 합니다. 저희는 통계원들과 그리고 다양한 보건부를 포함을 하는 다양한 부처들을 지원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통계청은 매일매일 이런 다양한 통계 제공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코로나 팬데믹과 관련된 데이터들을 모니터링을 해왔습니다. new cases, 따라서 cumulative confirmed cases, statistics on total 각각의 그 코로나와 관련된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 statistics on recovery,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인 환자의 수, 회복을 하고 있는 환자의 수, 코로나 발발 이후에 경제에 미친 효과,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코로나 백신 접종까지 다양한 코로나와 관련된 영역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진전 상황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언제 preventive measures, as well 예방책을 적용을 해야 할지 그리고 언제 코로나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정책들을 또 더욱 강화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정책을 철회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positivity rate is the rate which 그 government is 코로나 관련돼서 their decisions on 기본적인 very, very 정책을 입안을 할 때 이런 데이터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통계청에서 데이터를 제공을 함으로써 the government 정부는 used the poverty rates of the various 이 빈곤율을 districts 다양한 도시, 다양한 구에서 파악을 해서 그 대응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구들이 the COVID-19 코로나19와 관련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특히나 빈곤층에서 그리고 또 지방에 살고 있는 가구층이 팬데믹 상황에서 경제 상황이 더욱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pecial 그리고 저희는 또 코로나19와 관련된 특별 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이때 월드뱅크와 같이 협업을 했습니다. 말라위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영향을 각 전국의 지역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각 가구의 웰빙, 복지와 관련된 항목을 so there were obvious 조사를 하고 국가 경제에 미쳐진 코로나19의 영향을 파악을 했는데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큰 영향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welfare of
그리고 코로나19가 각 가구의 복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모델 중에 하나는 각 보건, 그리고 주거 서비스, Another parallel survey, 교육 등등에 대한 접근과 관련된 모니터링을 했는데요. the poverty, 이렇게 해서 빈곤과 monitoring systems of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가족, same questions 가구 웰빙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were also included. 그리고 Parallel survey. 이것은 저희가 병행 조사를 같이 해서 국가통계청에서도 다른 기관과 협업을 해서 코로나와 관련된 가구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 외에도 다른 기관에게 Providing 표본 설계나 mapping 매핑 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기술적인 지원을 통해서 각 지역별로 그리고 디스트릭트별로 통계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기타 기관들을 지원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서 많은 어드바이스를 받아가기 때문에 저희가 기민하게 대처를 해서 다양한 기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관들을 위해서 코로나19 영양 관련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월별로 코로나의 영향력의 추이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위 대학과의 협업을 통해서 코로나와 관련된 교육 서비스가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지 이런 부분도 조사를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and the most observed 그리고 대부분의 어려움이 figures which are released. 사실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효율적인 데이터 공유가 필요하고 또 디스트릭트 차원에서의 데이터 공유도 필요합니다. 각 디스트릭트별로 데이터가 By local 공표가 되는데 그보다 더 하부 행정구역, 즉 로컬리티 차원에서의 데이터 공유가 필요합니다. so we know that in 그래서 there are so many people 각각의 디스트릭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입원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들이 어느 곳에 입원을 했는지는 파악이 되지만 오히려 그보다 하위의 행정구역인 사람들이 입원을 하지 않고 코로나에 걸려 있다라고 하면은 그들을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희가 기민하게 다양한 데이터원으로부터 확보를 할 수 있는 HDMI 데이터를 국가 주민등록 정보와 같이 로컬리티, 즉 하부 행정구역별로 연결을 시키는 것을 솔루션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so that's the way that's 이런 how it can be. 방식을 통해서 저희가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요한 그런 어려움 중에 하나는 각 Most of 국가통계청을 운영하는 방식인데요. 국가통계청의 대부분의 활동들 그리고 유관 기관들의 활동들은 코로나 기간 동안 상당 부분 중단이 되고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데이터가 우선순위가 밀렸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와 관련되어서 특히 코로나 데이터 수집이 어려웠고요. is not being 그리고 데이터 관련된 활동이 최우선순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현장으로 나가서 정보를 수집을 하고 계속해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질병의 전반적인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로는 재원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렇기에 저희가 모바일 서베이와 온라인 서베이를 채택을 해서 어떤 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서비스나 모바일 폰 서비스를 활용을 한다면은 좀 더 households 많은 가구
대상 가구들에게 조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디 네트워크가 있는지 어떤 가구들이 저희가 도달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고 또 실제로 모바일이나 온라인을 활용할 수 없는 그런 가정들도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좀 많은 방법을 찾고 또 타겟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실제로 모바일 폰에 접근할 수 없는 가구들 그리고 온라인 채널에 접근할 수 없는 가구들을 대상으로 데이터 수집하는 방식을 계속 모색을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누카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세 번째 발표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자는 아사프 영전님입니다. 한국통계청의 통계 관련 싱크탱크입니다. 원래는 기자이기도 하셨고요. 또 사회학자이기도 하셨는데요. 1989년부터 시작해서 미시건 대학에서 수학을 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연구 활동을 하셨습니다. 저 센서스 그런 국에서 활동을 하셨고 특히나 시카고 대학에서는 시니어 방법론 학자로 활동을 하셨죠. ASI 서베이 리서치 방법론 그 섹션에서 어떠한 연구자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Hello everyone. 네, 안녕하십니까? I'd like to talk about pandemic new 오늘 저는 science-based policy making. 과학에 기반한 정책 입안을 촉진하는 팬데믹의 니어 캐스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uthors of this paper, 오늘 이 연구 내용은 Jung and 정문정님 그리고 김은아님 그리고 폴최님 등과 함께 작성했습니다. here. 보시는 것처럼 연구의 공동 저자분들입니다. 토론토 대학에 있는 공동 연구진도 포함이 됩니다. 또 한국의 연구진들도 함께했고요. Basically, I'd like to talk about why 기본적으로 저는 왜 우리가 과학에 기반한 정책 입안이 필요한지를 말씀드리고 이것을 세 가지 단계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저희가 한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근거 기반의 정책 입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첫 번째로는 왜 과학에 기반한 그런 정책 입안이 필요할까요? 모두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이제 근거에 기반한 정책 입안이라는 패러다임의 변화는 1997년 영국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가 근거에 기반한 정책 입안을 시작했죠. 바로 영국 국민들을 위한 그런 이니셔티브였고요. 한국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evidence-based 근거에 기반한 정책 입안 시스템을 2007년도에 이제 확립을 했습니다. present 네, 아시겠지만 오바마 대통령,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14. 2014년도에 근거에 기반한 정책위원회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연방정부 차원에서 제도화했습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Pretty much gap 원래 저희도 based national 어떤 이념에 기반한 국가 정책과 그리고 이것을 어떤 민주주의 진전으로 이루어가기까지는 좀 갭이 있었습니다. ideology governing a nation. 어떤 개인의 이데올로기를 갖고 어떤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은 갭이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원하는 과학에 기반한 합리적인 거버넌스와는 좀 거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근거에 기반한 정책을 통해서 그 갭을 줄이는 것입니다. Very briefly, we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와 같은 근거에 기반한 그런 정책 입안을 토론토와 관련해서는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과 함께 연구 작업을 하고 있고요. Jung Se-kyun, 한국의 정세균 총리님 Canada, 그리고 캐나다의 크리스타 필랜드 부총리가 collaboration of over 함께 코로나와 관련한 협업을 시작했습니다. a lot of things that I'm going to talk about today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대부분은 in South Korea. 바로 한국과 캐나다 간의 협업을 통해서 저희가 산출한 연구 결과입니다. The foundations of the data science. 우선 데이터 과학의 좀 토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코로나와 그 예방에 대해서 좀 주력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왜 이른바 아이디어라고 하는 방법론을 사용하는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근거 기반의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Reproduction number 일단 감염 재생산 지수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pharmaceutically 우리가 비약물적인 개입 조치를 설계하고 실행하는 데 중요합니다. 제가 통계적인 어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감염 재생산 지수는 infection, 감염 확률 see what infected, 그리고 접촉률 the spread by 또한 감염자 전파 기간 간의 어떤 함수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 슬라이드에 내용이 나와 있고요. Non-pharmaceutical 과학에 기반한 비약물적인 개입은 우리가 이 세 가지 요소를 통제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감염 재생산 지수를 통제하게 되는 것인데요. behind it. 지금 보시는 것이 이론적인 배경인데요. 자세히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Of the idea. So-called 아이디아, exponential, the incidence decay. Incidence Decay and Exponential Adjustment 모델의 약자인데요. 이런 아이디아라는 접근법을 사용해서 저희는 이것을 한국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Let me talk briefly about dynamic distancing. 그 다음으로는 동적인 거리 두기. 저희가 한국에서 하고 있는 정책인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팬데믹이 발발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비약물적인 개입 조치를 활용하게 되는데요.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개입 조치가 없었을 때는 High peak 꽤 높은 infected cases. 그런 감염 확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Critical control. 그런데 우리가 Distancing. 사회적인 거리두기라던가 마스크 쓰기 혹은 기타 비약물적인 개입 조치를 취하게 되면 통제가 가능해집니다. A nation 우리가 생각하는 actually 그런 어떤 한계의 수치 이하로 통제가 가능해지죠. 여기 파동 모양의 그래프가 나오고 있는데요. 패턴이 보입니다. under control. 즉 모든 상황이 잘 통제되고 있을 때의 상황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We have used this SIR data 저희가 SIR 기반한 모델링 그리고 그 변수를 활용해서 한국에서는 코로나 사태에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어떤 유행병에 대한 모델링은 과학이잖아요. 예술입니다. 이런 모델에 기반한 methodology 방법론을 통해 different situations in Korea. 사실 한국에서는 많은 상황에 대처할 수 있었고요. 불확실성을 결과적으로 줄일 수 있었죠. Nearcasting 저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이른바 리어캐스팅, 실시간 예측, 그리고 근거에 기반한 정책 입안입니다. we started law 한국의 경우 저희가 규정부터 시작했습니다. 2015년도 메르스 사태 이후로 이제 법안을 개정하기 시작했는데요. system. In 2000, 2017년도에는 이른바 스마트 검역 정보 시스템을 보다 발전시켰고 2020년도에는 정밀 추적을 위한 빅데이터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어떤 법적인 토대를 마련해서 공공과 보다 많은 데이터를 좀 점진적으로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도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let me illustrate a few points here. 그 다음으로 몇 가지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Show how this the idea 이 아이디어 기반한 모델링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말씀드리면요. 작년 3월부터 시작해서 started this 그때는 저희가 아이디어에 modeling 기반한 모델링을 about 11,000 통해 cases. 약 11,000건 정도의 그런 감염 사례에 대해서 5월 말까지 이렇게 한번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Limited number of the infected cases 이 감염 사례 수치는 좀 제한적인데요. 근데 이를 기반으로 저희는 month or 2 months later. 한 달, 두 달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을 해봤고요. 이런 모델에 기반한 Cases would 케이스를 실제 데이터와 비교해 봤더니 꽤 일관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we also 있었습니다. try to measure 이 밖에 저희는 reproduction number. 재생산 지수도 시간에 걸쳐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And as you can see here, this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decline 감염 재생산 지수가 about 2 months, 한 두 달간에 걸쳐서 February and then March. 2월부터 시작해서 3월까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년의 수치입니다. And we also try to see 또한 저희는 this kind of modeling is going to work. 이와 같은 모델링이 그렇다면 좀 지역을 좁혔을 때 예를 들어 한국의 남부 쪽에서는 어떤 효과를 보일까가 궁금했고요. 여기 보시는 것은 구체적인 어떤 케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보았을 때 물론 좀 시간대는 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이를 기반으로 모델링을 해서 decline over time. 실질적으로 감염 사례가 어떻게 줄어드는지를 한번 예측을 해보고 실제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보통 과거에는 Very important. 우리가 아주 중요한 개입 조치를 시행했을 때 그 효과가 한 2주 이후부터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지금 피크 수치고요. 그다음에 개입 조치가 잘 진행이 되면 그 개입 조치는 2주 이후에 효과를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Would that happen if we didn't have any 그렇다면 sort of 우리가 그 어떠한 비약물적인 개입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like Nova 지금 보시는 정보가 정책 입안가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without the intervention? 저희는 개입 조치가 없을 경우에 대한 모델링을 해보았습니다. 2020, 2020년도 the March and April 대략 3월과 4월 사이의 기간인데요.
그때 강력한 개입 조치를 전 국가 차원에서 취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개입 조치가 없었더라면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마 340만 건의 감염 사례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바로 2020년도 가을까지죠. 하지만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good series of 꽤 훌륭한 pharmaceutical 그런 비약물적인 개입 조치를 통해서 상황을 통제했기 때문이고요. This is another sort of, I think the illustration. 또 다른 예시인데요. I think the what 이와 같은 again and again 모델을 통해서 계속해서 실험을 해본 것이죠. cases will be declining over time. 시간에 따라서 감염 사례가 줄어드는 것, 또 언제 피크치를 보이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To illustrate 또 다른 모델링인데요. graded actual pattern 실질적인 in one of the local. 어떤 패턴을 한 그런 지역에서 이렇게 보일 수 있었습니다. We keep trying to 저희는 지속적으로 production number over time. 감염 재생산 지수를 시간에 따른 경과를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은 중요한 정보입니다. Again, this is another modeling we did. 또 다른 모델링 결과고요. 작년 6월 달의 결과입니다. Control this another 이를 통해 second wave. 제2차 확산이 발생했을 때 이를 통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Nice model based 그래서 좋은 모델링입니다. 데이터는 제한적이지만 이를 바탕으로 좋은 결과를 이런 모델링을 통해 얻을 수 있었고 적절한 개입 조치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델링을 하게 되면 a system of interventions. 그리고 좋은 개입 조치를 통해서 상황을 통제하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는 통신사 SK와 함께 Kind of big data 저희가 이런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of handful. 사람들의 이동에 대한 그런 분석을 바로 휴대폰 정보를 기반으로 해본 것이죠. The people 이를 통해 사람들이 to these interventions we create. 이런 개입 조치에 따른 사람들의 이동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봤고요. 보시는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꽤 좋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Mobility. 실제 모빌리티 정보와 대조를 해서 이런 모델링이 제대로 맞았는지를 볼 수 있었죠. And as you can see here, we have pretty good pattern 보시는 것처럼 of the how Korean people 한국인들이 compliance with this mandated social 이와 같은 의무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얼마나 잘 지켰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I'd like to say over time we continue 자, 시간이 경과하면서 저희는 이런 모델링을 to 여러 가지 니즈에 맞춰서 변용을 하고 있죠. SIR 원래는 SI를 기반한 아이디어 모델로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변수들이 있습니다. crisis better 따라서 이런 위기를 보다 잘 대처하고 information 그리고 보다 좋은 어떤 예측치, 추정치를 내놓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근거 기반의 정책이 필요한데요. SEIR 모델, SEI-QR 모델도 있고 데이터 자료 동화도 있겠고요. 자료 동화 시뮬레이션도 있고 보다 세분화된 포화송 모델을 이런 정책 변수에 적용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두 앞서 사용한 SIR 모델을 좀 변형을 한 것이죠. I can 또 다른 사례고요. back in I think the middle of last year 아마 작년도 중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modeling 저희가 이런 모델링을 통해서 그때 상황을 비교해 보았는데 꽤 예측 결과가 좋았습니다. back in 이것도 또 다른 작년 and 12월의 그런 사례입니다. predictions that we had and 저희가 어떤 예측치를 내었는지 그리고 실질적인 데이터와 비교해 봤을 때인데요. 예측치가 실제치와 꽤 근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I don't have time to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모든 자세한 사항을 설명은 드리지 못합니다. so what is the next phase? 자,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결론 부분입니다. 저희는 지속적으로 근거에 기반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Statisticians, 우리가 좋은 그런 데이터 과학자 또 통계인들이 scientists 있다면 do not have the policymakers in place. 하지만 여기서 정책 기반가가 훌륭하지 못하다면 정책 예방가가 이런 근거 기반의 정책 기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추정치를 내고 예측치를 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은 훌륭한 리더들이 있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또한 저는 앞으로는 블루 데이터 디자이너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데이터 호수가 있고
바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죠. 데이터에 산이 있습니다. 아카이빙을 고품질의 데이터를 아카이빙하는 것이죠. 데이터에 또 바다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공유하는 단계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합쳐서 저는 블루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다양한 자료원, 데이터 자료원을 이용하고 데이터를 연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훌륭한 블루 데이터 시스템을 만들어서 앞으로 또 팬데믹과 같은 위기 사태가 닥쳤을 때 잘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팬데믹 사태는 계속해서 지구상에서 발생하겠죠. AI와 데이터 과학에 기반한 저는 예지자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AI 기반한 데이터 기반의 예지자입니다.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훈련을 받고 준비가 된다면 서로 파트너가 될 수 있고요. 전 지구상의 협업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향후 또 다른 팬데믹이 닥쳤을 때 더 잘 준비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슬라이드 내용은 제가 좀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자, 이제 거의 결론 부분입니다. 여러분께 이 훌륭한 작품 하나, 조한 미로의 작품인데요. 시어스, 예지자라는 그런 제목의 작품입니다. 자, 1971년도에 탄생한 작품인데요. 바로 하늘을, 스페인에서 하늘을 쳐다본 모습이죠. 여기서 작가는 바로 미래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지자의 모습을 개념한 것인데요. 오늘날 많은 데이터 과학자들, 또 정책 입안가들, 또 통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협력한다면 저는 앞으로 미래를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AI 기반한 툴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말이죠. 그러면 우리 모두 예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예지자가 되는 대열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향후의 위기를 보다 잘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국 통계청에서 오신 다음 연사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터 서들란과 루스 스타들리님이신데요. 에스터 서들랜드님은 코로나19 감염 조사와 관련된 그 수석이시고요. 현재 코로나와 관련된 브리핑 그리고 리포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2021 인구 조사에도 참여를 하셨고요. 사회조사 그리고 뮤니시팔리티 유닛 그리고 NSO 국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루스 스타들리님은요. 2020년 6월에 영국 통계청에 입사를 하셨고요. 그 전에 보건서비스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보건정책, 보건규제와 관련된 그 통계를 담당을 하셨습니다. 루스님은 통계 생산과 인텔리전스라는 주제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자, 바로 시작하시죠. Hi, my name is Esther and I'm from the Office for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국 통계청에서 나온 에스터입니다. 저는 코로나19 감염 조사 전략개발 팀장인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팬데믹에 대응해서 생산한 보건 통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영국 통계청은 행정 데이터와 서베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보건 통계를 보고해 왔는데요. 저희가 분석을 하는 것은 그 정책 의사결정에 사용이 됩니다. 2020년 3월부터 저희에게 그 코로나로 인한 사망 통계를 부탁을 했었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정부 의사결정을 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데이터를 계속해서 수집을 했고 또 분석 자료를 제공을 했습니다. 특히 보건 분석 및 팬데믹 인사이트 국에다가 저희의 결과를 공유를 했고 그와 관련된 분석 결과도 같이 생산을 했습니다. 일단 데이터 소스를 보겠습니다. 영국에서 사망 건수가 일어나게 되면 법적으로 사망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같이 관여를 하는 것이 일반 등록 오피스인데요. 그래서 여기 사망과 관련된 코드가 같이 있고 이 코드는 WHO의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망 증명서가 같이 발행이 되게 되는데요. 이때 코로나와 관련된
사망 건수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받아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조사와 관련해서 팬데믹의 중요성을 파악을 해서 저희가 커뮤니티 기반의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저는 이 ONS를 통해서 영국에 있는 바이센터와 옥스포드 대학과 같이 협업을 해서 그 혈액 샘플을 수집을 했는데요. 코로나 감염 조사는요, 대규모로 진행이 된 종적 가계 조사입니다. 저희가 표본은 각각 주소를 기반으로 해서 무작위로 선정을 했고요. 나이, 성별,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대표성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각의 개개인의 그 가구뿐만 아니라 병원까지 방문을 했었고요. 맨 처음에 파일럿 스테이지에서부터 2만 가구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2만 1,000명의 개인들을 대략 1만 개의 가구에서부터 샘플로 추출을 했고요. 7월 말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서베이를 확장을 했고 총 15만 개 이상의 가구들이 전부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베이에 참여를 한 그 기간 동안 2020년 6월에 웨일즈, 2020년에 북아일랜드, 그리고 2020년 9월에 스코틀랜드를 차례차례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각각의 참여자들은 면봉 테스트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것을 5주 동안 계속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이 면봉 테스트를 각각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성에 나온 사람들의 숫자를 파악을 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새로운 신규 감염자 숫자도 같이 파악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16세 이상이었고요. 그리고 혈액 샘플을 제공을 했습니다. 이런 혈액 샘플들은 각각 19개의 항체로 테스트를 받았고요. 또 다른 그 데모그래픽과 관련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했고, 이런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각 모델링을 한 추산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어떤 사람들이 주로 양성이 나오는지 그 트렌드를 파악을 해봤는데요. 저희 조사가 특히나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무증상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그것도 트렌드를 보았습니다. 최종적인 데이터원은요, 또 학교 감염 조사였는데요. 이 학교 같은 경우도 저희가 코로나19 전염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 학교를 통한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역시 영국의 학교들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샘플링을 했고요. 코로나19 테스트에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학교 학생들과 그리고 직원들이 실제로 감염 케이스에 노출이 되었는지 보기 위한 것이었고, 바이러스 이후에 항체 생성의 트렌드를 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공공연구보건국과 그리고 또 국가통계청, 그다음에 영국의 학교 위생국과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총 150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했고요. 50개의 초등학교와 100개의 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이 각각 등록을 받았습니다. 총 280명의 학생들이 중학생들이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총 990명의 조사 대상들이 2년 동안 그룹을 나누어서 스터디를 하기로 했는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이 리스크 팩터를 수집을 하면서 매 반 학기마다 서베이를 지속적으로 반복을 했고요. 또 바이러스와 항체 샘플을 같이 모집을 해서 코호트 연구 조사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데이터원으로부터 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지 팬데믹과 관련해서 파악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정책 개입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제공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런 분석 조사들을 계속해서 그 정부에게 공급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19 감염 조사 관점에서 봤을 때 저희는 모델링된 추산치를 제공을 함으로써 그 코로나의 양성 반응 트렌드를 영국 전체를 대상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각 국가 봉쇄령이 내리고 나서 그리고 국가 정부에서 어떻게 개입을 할지 각 지역별로 영국 정부에서 결정을 내리게 되었고요. 저희는 각 지방의 연대를 통해서 여름 내내 어느 정도의 양성 반응이 나왔는지 각 영국의 지역별로 그 정보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리전
지역별로 서로 다른 코로나19 대응 접근법을 택해서 정책을 입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2020년 12월에 영국에 새로운 변이가 발생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감염 건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커뮤니티 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대표성이 있는 샘플을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 데이터를 통해서 새로운 변이 감염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고요. 이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같은 경우는 유전자 변형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11월과 12월에 거쳐서 이런 유전자 변형으로 인한 양성 케이스는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했고 양성 케이스가 점차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1차 증거로 정부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을 했고요. 영국에서 다시 한번 팬데믹이 발생을 했었던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정부 개입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는 계속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통근 거리가 걸리는지를 파악을 해서 이것이 코로나19의 양성 테스트 반응하고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미 팬데믹 전에도 이 사망 분석이나 사망 조사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나이, 성별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이런 사망 건수들을 좀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코로나19와 관련되어 있는 좀 더 상세한 분석 결과를 제공을 할 수가 있었고요. 여기에는 나이와 좀 더 표준화된 사망률 그리고 코로나19와 관련되어 있는 사망 건수들을 각 지역별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민족, 종교, 장애도 그리고 직업에 따라서 분석을 함으로써 2011 인구 조사의 사망 조사율과 사망 조사 기록과 같이 링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유의미한 수치로 그 사망 데이터의 양을 더 많이 확보를 할 수가 있었고요. 코로나19와 관련된 이런 결과들을 데이터 링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공공보건 데이터 자산으로 2011 인구조사에 같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링크 데이터의 분석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각 인종 간의 코로나19와 관련된 사망률 불평등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회 경제적인 조건이나 팬데믹 이전의 보건 상황으로도 보건 상태로도 설명이 될 수가 있지만은 그 외에도 다양한 팬데믹과 관련된 그런 유행이 나오면서 이런 각 클래스별의 격차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요, 저희가 각 인종별로 어떤 그런 사망률이 나타나는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주로 남아시아 사람들이 좀 더 많은 사망률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10차 유행 때 저희가 받은 결과입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분석 결과는요, 학교와 관련된 감염 조사입니다. 아까 학교 감염 조사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감염률을 보게 되었고요. 초중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코로나19 테스트를 실시를 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은 동일한 조사를 실시한 것이지만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저희가 보건 분석을 하고 그리고 또 팬데믹 인사이트국에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는데요. 특히나 아주 복합적인 기술적인 정보를 팬데믹과 관련해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지 그리고 고품질의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를 하고 또 다양한 목표를 위해서 활용을 하는지 정부 의사결정 과정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 미디어, 학계에서는 어떻게 사용하게 할 수 있는지를 많이 배웠습니다. 저희는 일단 학계와 같이 협업을 함으로써 우리가 생산한 분석 결과를 좀 더 개선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점점 더 팬데믹과 관련된 이런 조사의 스케일을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루스님. 저희가 어떻게 국가통계청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위기를 경감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유니세프의 데이터 애널리틱스 국의 국장으로 계시는 마크 히어워드님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크 히어워드님은요, 유니세프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마크 히어워드님은 데이터 애널리틱스 전문가로서 팀에서 정보를 수집을 하고 접근을 해서 분석을 하고 공공 데이터와 통계를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생산을 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1995년에 유니세프 통계국에 입사를 하셨고요. 그 이후에 뉴욕으로 가셨다가 유니세프 중국으로 발령을 받아서 가셨다가 유니세프 동아시아 방콕 오피스에서 지역 계획을 담당을 하셨습니다. 마크님 시작해 주시죠. Good day to everybody who is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오늘 빅데이터와 공식 통계와 관련된 국제 통계에 오신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통계 주제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 어디에 계시든지 전부 안녕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여러분들과 제 의견을 공유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저희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대규모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모두 다 그 결과치를 목도하고 있죠.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 모든 삶에 영향을 미쳤고 국가 통계책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and this particular session we're looking 이번 세션을 통해서 저희는 in terms of building resilient 회복력을 수립하고 데이터 통계 체계의 회복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떠한 교훈을 얻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논의하고 싶은 것은요, 데이터 준비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물품들을 사전에 공급하고 배치하는 것 혹은 사전에 각기 다른 시나리오를 예측해서 비상 계획을 세우는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저희는 데이터와 통계를 언제든지 특히나 다양한 종류의 재난이 올 것을 예측을 하고 준비를 시켜놔야 합니다. 제가 오늘은 코로나 상황이 아닌 것을 예시로 들겠지만 어느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어느 상황에나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동료 중에 하나가 수단의 다르푸르로 3개월 동안 파견이 되어서 최근에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그녀에게 사실 어떻게 그 수단에서 보았던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준비성에 대한 아이디어를 실천으로 옮길 수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봐달라고 했고, 그리고 데이터를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또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루션을 찾아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에 대한 경쟁력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어떤 약속 이런 것들을 준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아동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슬라이드는 그 제 동료가 만들었던 지도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처음으로 이런 지도를 저희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정부나 유니세프가 이런 데이터들을 한 곳에 모은 것이 처음이라는 거죠. 데이터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고 서로 다른 정부별 조사 방법들이 있었고 UN 체계들도 서로 다른 정부 조사 방법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실제로 한 곳에 통합이 된 적이 없었고 이것을 오퍼레이션의 관점에서 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데이터는 하나의 어떤 블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계속해서 쌓아가면은 차이점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데이터, 재능, 기술, 펀딩 그리고 데이터 가용성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다양한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상식이라는 게 필요한데요. 이것은 일종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컨셉인데 기술을 통해서 모든 데이터를 한 군데에 통합을 시키고 활용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당연히 먼저 펀딩도 받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제대로 그 요소들을 갖추어야만 데이터를 준비를 시켜서
차별화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그 동료는 다시 데이터 포켓북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일종의 하나의 게시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책인데요. 우리가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올바른 장소에서 올바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저희 경우에는 아이들을 위해서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전제로 해서 어떤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질적인 어떤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정부가 개입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는데요. 이렇게 빠르게 피드백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국가 통계 체계를 통해서 좀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는 가장 정확한 방식으로 최대의 효과를 창출하고 있는지를 늘 확인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데이터에 대한 수요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고 그만큼 데이터의 공급만큼이나 수요도 중요해졌습니다. 체계가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데이터를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데이터를 가지면 상황을 바꿀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데이터 준비성을 미리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제가 굉장히 쉬운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보다 더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준비시키는 것이야말로 좀 더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키울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월드 푸드 프로그램에 따르면은요, 1달러의 준비를 해 놓는다면은 실제로 운영 비용을 7달러를 감소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미리 사전에 준비를 시켜 놓는다면은 이런 정도의 비율로 저희가 예산을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준비성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은 국가통계청과 관련 부처에서 다양한 직기의 사람들이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셋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각각의 그 지리 정보에 따라서 어떠한 조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미리 준비를 해놓는 것을 의미하고요. 저희가 베이스라인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인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서비스는 인구의 이동에 따라서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를 사전에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 데이터는 각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운영 데이터에 대해서 먼저 수립을 하고 그리고 또 지리공간 정보의 분석을 통해서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데이터 준비성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데이터 준비성에 대한 중요성을 파악을 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통계 데이터에 대한 신속 조사는 어떻게 다양한 자료원을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과 나중에 이야기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내용의 발표였습니다. 이것으로 패널분들의 발표는 모두 마무리했고요. 제가 보니까 국가통계청이 정말로 이런 팬데믹에 대한 대응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재난 대응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현재 현대화 그리고 어떤 변혁을 거치고 있는 그런 국가들이 있는데요. 아마 콜롬비아도 그렇습니다. 바로 통계와 데이터 시스템의 혁신이죠. 그렇게 되면 새로운 어떤 상황에 대응하고 혁신의 여정도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데이터 준비도는 정말로 중요하죠. 핵심적인 그런 데이터셋이 준비가 되어야 우리가 즉각적으로 어떤 재난이 닥쳤을 때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오늘 거론된 많은 중요한 그런 포인트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나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서도 내용을 요약하고
그리고 다양한 우리가 배운 교훈에 대한 어떤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될 텐데요. 그때 다시 한번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단 연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청중분들께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오늘 남은 하루 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세션이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관련된 각국의 경험을 공유했고요. 이것으로 오늘의 세션은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세션 좌장님들, 연자분들, 이런 통찰력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참석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내일 컨퍼런스는 동일한 시기에 다시 재개됩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8시 30분입니다. 바로 뉴욕 시간으로는 하루를 넘겨서 오후 7시 30분이 되겠네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